저는 학생 때 그리고 대학교를 다닐 때 주로 느꼈던 감정이 외로움과 우울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감정들이 간간히 들기도 하지만 예전 어릴 때만큼은 아니었죠. 당시에 저를 돌아보면 삶이 허무하다, 무료하다 이런 공허함을 느꼈었고 제 미래, 진로에 대해 뭘 하고 싶은지 몰라 의욕도 없는 데다가 불안감까지 느껴 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때도 친구들을 보기보단 집을 더 좋아했는데 대학생이 되어 선후배, 교수님, 다른 과 친구들 등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순간이 많아져 감정 조절도 어렵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지 몰라 기가 빨린다 느껴 혼자만 있고 싶었지만 첫 자취 생활에 막상 혼자 계속 있으니 외로움을 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엔 이런 우울증을 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오늘날 10명 중 1명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가장 높으며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우울증 발병률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해지는데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편리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졌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분은 점점 나빠지는 걸까? 이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이자 책 인스타브레인의 저자 안데르스 한센은 TV, 컴퓨터, 휴대폰, SNS 사용 등 디지털 습관을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왜 안데르스 한센은 디지털 습관이 우울증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걸까? 먼저 사람의 휴대전화 사용량에 대해 알아보면 오늘날 성인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4시간, 청소년은 4시간에서 5시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2600번 이상 휴대전화를 만진다고 하는데 이건 평균 10분에 한 번씩은 들여다보는 꼴이죠. 대표적인 SNS, 메타, 페이스북은 전성기 시절 총 가입자 수가 20억 명을 돌파했었죠. 그만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휴대전화를 달고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모순되게도 사람이 휴대전화 없이 사는 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만 년 전으로 돌아가 우리 선조들의 상황부터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만 년 전에는 생존을 위해 식량 확보라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새로운 땅과 환경 같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음식을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았죠. 그리고 이내는 1만 년 동안 전반적으로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장소를 찾아 헤매는 게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죠. 바로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접하게 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입니다. 선조시대 때 주변 환경에 대해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의 결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 하는 본능이 심어진 거죠. 즉 뇌는 우리 선조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휴대폰과 컴퓨터를 보고 싶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또한 도파민은 기대감 호르몬이라 불릴 정도로 카톡이나 문자를 읽었을 때보다 알림음을 들었을 때 더 많이 분비되는데 어쩌면 중요한 내용일지 모른다는 생각과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 휴대전화를 집어들게 만듭니다. SNS 역시 마찬가지죠. 뇌는 새로운 정보, 특히 흥분되거나 위험과 관련 있는 내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올린 피드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는지 집중하게 만들죠. 또한 우리 주변을 계속해 살피고자 하는 욕구를 비롯해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때 뇌에선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된 전두엽과 측자액이라는 보상센터가 활성화됩니다. 성관계, 음식,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활성화되는 이 측자액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반응하는데 자신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사회성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듬을 수 있다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SNS 덕분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센터 측자액이 활성화될수록 SNS 사용 빈도도 더 높았다고 해요. IT 업계 유명 인사들의 모순된 태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을 만든 저스틴 로젠스타인은 정작 본인은 페이스북 사용을 자제하고 있죠. 또한 스티브 잡스를 인터뷰한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는 잡스가 아이들의 모바일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지 이야기했다고 하며 빌 게이츠도 14살 전까지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죠. 왜 핸드폰, 컴퓨터를 만든 그들이 정작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자제하는 걸까요?
한 실험에선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하는 피실험자들은 단 10분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수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항상 휴대전화를 사용해온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뇌가 그렇게 발달해왔기 때문이죠. 살아남으려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대상이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소량의 도파민을 놓아주던 휴대전화를 빼앗긴다면 뇌는 생존에 필요한 뭔가가 사라졌다 받아들여 우리에게 불안을 느끼게 해 뇌는 자신의 요구를 실현시키려 하는 거죠. 그런데 휴대전화와 가까이 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 듯 합니다. 20대 약 4,00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관찰해보니 휴대전화를 빈번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죠. 휴대전화의 가장 큰 여파는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아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등 자신의 우울증으로부터 보호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SNS로 인한 우울증은 지혜와 경쟁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평온함의 호르몬 세로토닌이 크게 작용하죠. 항우울제를 처방한 원숭이는 세로토닌의 수치가 올라가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었죠. 반대로 지혜가 실추된 원숭이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져 피곤해하고 우울해했죠. 이 세로토닌 감소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 위험한 세상에서 몸을 사리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면 불안해지고 기분이 가라앉는데 지금은 페북과 인스타라는 SNS에서 휴가 때 가장 이국적인 곳으로 여행을 가는지 친구가 많은지 좋아요를 몇 개나 받았는지 무의식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죠. 이 30년 전과 달리 경쟁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스타들의 멋진 사진에 쉽게 둘러싸여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위계 질서의 최하단에 위치한다고 느끼죠. 즉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반면 SNS를 완전히 차단한 게 아니라 사용 시간을 제한했을 뿐인데도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울한 사람이 SNS를 더 많이 사용한 게 아니라 SNS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안데르스 한센은 우울증 해결을 위해 신체 활동이 현명한 대책이라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안 움직이고 있죠. 그 주된 원인은 스크린 타임, 핸드폰과 SNS입니다.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해요. 불안 민감도가 높은 대학생들을 고강도 그리고 저강도 운동 두 그룹으로 나눠 2주 동안 총 6회 실행했는데 모두 불안 수준이 낮아졌고 특히 달리기를 한 그룹이 훨씬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제 수행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효과가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되었다고 해요. 또한 아이들도 몸을 움직이고 나면 충동적인 행동도 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99%의 시기 동안 스트레스는 대부분 위협으로부터 맞서 싸우거나 달아나야 하는 비용과 연관이 있었는데 이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좋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달아날 준비가 보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움직이면 가장 좋을까? 한센은 6개월 동안 최소 52시간 움직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뇌의 관점에선 가만히 있는 것보단 시험시험 산책을 하며 심박수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해결에 효과가 있는 거죠. 일본의 정신과 의사 가바사 시오는 우울증은 뇌과학적인 변화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마음먹기 달렸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노력하면 된다 라는 조언은 무책임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휴대전화, SNS가 사람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경험상 매우 일리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위한 SNS가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는 분절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어릴 때 제 행동 패턴을 생각해보면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집 나가는 게 귀찮아서 친구한테 못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집에서 밀려 있었던 무한도전을 본 기억이 나요. 그때는 집에서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나 예능 프로 보는 게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좋았거든요. 어쩌면 이 TV만 보거나 게임만 했던 제 행동이 제 우울감에 크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 친구들이 무조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못하게 제한하는 게 마냥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자제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원활해진 것도 있지만 내 자의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억지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이에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더 우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핸드폰을 쓰지 못하게 해서 성적은 오르더라도 적어도 제가 학생 때는 이 핸드폰을 사용 못하는 게 자발적이지 않아 답답하고 스트레스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휴대전화를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휴대전화를 맞는 것에 앞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이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게끔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천재 사업가 호리에 타카오미는 그럴 때 빠르게 정보를 접하는 게 중요하기에 오히려 핸드폰은 최신형으로 사라고 조언하기도 했죠. 저 역시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책을 읽는다면 가진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책의 필요성을 느껴서 책을 보게 되었고, 나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말하는 걸 제가 즐거워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휴대전화, SNS가 집중하는 데 방해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 마냥 쉽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SNS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를 일단 핸드폰을 통해 그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다면 그 다음엔 스스로 핸드폰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도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느껴질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이 각박한 세상 잘 살기 위해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